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집사람이 마이너스가 거의 2천만 원 이상 났거든요. 그러지 말고 홍주식 강의를 듣더라. 근데 수익이 지금 7천. 이야. 네. 홍주식 그 회원 6만 명 구독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내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에코프로가 장중에 10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6년 만에 100만원이 넘는 이 황제주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오늘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만원 터치하고 분명히 좀 조정이 나온다. 왜냐면 심리적으로요,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되면은 수익이 다 났으니까,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또 비싸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막 95만원, 96만원, 97만원, 예, 100만원 간다고 하니까 이때 사가지고선 수익이 조금 났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매도세가 좀 나올 것 같은, 예, 또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그런 심리가 딱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분봉을 보면요, 오늘 7월 10일 에코프로 1분봉입니다. 보시면은 오전에 올라서 여기가 100만원이에요. 여기 줄 쫙 꼬는데 여기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오늘 아침에 딱 올랐어요. 자, 오늘 최고가가 101만 5천원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01만 5천원을 찍고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90만원대로 다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3시가 돼요. 15시가 다가오니까 자,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은 종가상 100만원으로 마감을 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여기서 좀 팔아야겠구나 라는 심리가 많아집니다. 마지막에 투매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랬더니 투매가 94만원 근처까지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또 반발 매수세가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싸지거나 에코프로 같이 초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쫙 떨어졌다가 반등이 쫙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반등이 바로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94만 천원까지 딱 조정을 받았지만은 96만 5천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가 100만원보다는 조금 미친 96만 5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 찍으면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를 80만원 넘어갈 때부터 100만원은 이제 카운트다운이고, 예, 서서히 5일선을 따라서 오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반드시 한 번은 이탈을 합니다. 항상 에코프로는요, 상승 추세가 나올 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에코프로를요 이때부터 방송을 했더라고요. 이때부터 2월달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방송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방송했는데 그때 이 노란띠, 첫 번째 이 노란띠가 나오는 것을 보고선 저도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예전에 작년에도 한 3개월가량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2022년에도 7월달 8월달 이때요, 한 6월달부터 6, 7, 8월달 동안 2,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집중적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종목 또는 많이 물려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집중적으로 꾸준히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딱 에코프로가 레이더에 딱 걸린 게 요때였어요. 요 노란띠. 요게 바로 상승 신호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리고 차트가 그려지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처럼 수급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여러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3년, 에코프로 6개월째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급이 완벽한 종목은요, 정확하게 차트를 그려가면서 가요. 그 예측이 항상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리포트를 쓰거나 뭐 어떠한 이 펀더멘탈로 얘기하거나 맨날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도 안 맞잖아요. 무조건 주식은 결국은 돈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제가 주식을 30년 동안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예측하지 마라. 다 대응할 뿐이다. 이거예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어떻게 올라갔냐면 5일선과 11선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에코프로의 세력은요. 이렇게 5일선과 11선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각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수직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때 에코프로를 제가 50만 원 이상에서 사인을 여러 번 드렸어요. 홍주식 VIP 회원님들,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스에듀에서 우리 VIP 회원님들만 보는 요 영상이 따로 있어요. 요거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은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를요. 요렇게 딱 음봉 떨어지는 날 있죠. 이날 미리 하루 전날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상으로 설명을 갖다가 쭉 드려요. 바로 요때도 57만 5천 원. 자, 요 근처가 오면은 여기가 또 반등의 포인트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자리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또 하루만 해도 16%나 오르면서 단기 반등이 끝내주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 거고 또 그 중간중간에 자리가 올 적에 아주 귀신 같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악재가 나와서 조정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내일의 기법주에서 매일같이 에코프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내일 여기가 오면은 그 매수 자리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했어요. 요때까지는 여기서는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매수를 여기서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쌍봉이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줄줄 떨어지죠.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쌍바닥이 그려지면은 얘가 반등이 나온다. 그 신호탄이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랠리가 요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간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차트를 그동안 30년 동안 봐온 경험치예요. 항상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그 패턴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에코프로가 개인의 힘으로 갔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를 움직이는 진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에코프로를 갖다가 개인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렇게 딱 신호탄을 주면서 노란띠가 나오잖아요. 요 노란띠가 뭐냐면 강한 세력이 입성을 했다는 그 증거예요. 그 표시를 제가 차트상에다가 이렇게 노란띠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이 노란띠가 뜨면 얘는 최소한 반등은 나오겠구나. 얘는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요 노란띠가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날 VIP 회원님들은 사인을 드렸고 요렇게 떨어질 때가 매수 찬스라고 제가 또 홍주식에서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요렇게 21선까지 또 한 번 폭락이 와요. 이때 뭐 각종 안 좋은 소리나 안 좋은 소리 다 들렸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매수를 해라. 어디서 사겠냐. 또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어디 있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100만 원을 갑니다. 자, 지금은 100만 원 갔을 때 5일선과 11선 사이에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벌어져 있으면은 이격을 좁힙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왔어요. 100만 원 오늘 찍었어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딱 떨어졌는데 어디까지만 정확하게 찍고선 아랫꼬리를 달았습니까? 5일선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내일 차트를 하나만 딱 그려보면은 내일 5일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에코프로가 갭을 떠가지고 양봉으로 그려지지 않으면은 내일 양봉이 안 나오면은 5일선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선과의 이격이 이때는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11선과 5일선 간의 이격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듭니다. 이 이격이 좀 줄어들어야 그래야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짚고선 다시 이격을 벌이기 위해서 100만 원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일 날이 실적 발표 날입니다.
실적 발표가 되면은요, 당연히 실적은 엄청나게 좋게 나오죠. 실적 발표가 되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심리가 실적 발표가 되면 좋게 나오면 올라갈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거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주가가 떨어집니다. 우량주들 있죠.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작년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실적 발표 나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실적보다도 더 잘 나와야 돼요. 훨씬 더 잘 나와야지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 기대감에, 실적이 좋다는 기대감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좋아야 돼요. 진짜만 좋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으면 그 다음 실적이 좋은 거는 이렇게까지 좋진 않고 요만큼 더 좋고, 근데 요만큼도 이 바닥에서 대비하면 이만큼이나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은 주가가 그 다음부터 올라요. 왜? 안 좋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부터는 여기가 제일 안 좋을 타이밍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잖아요. 에코프로는 앞으로도 더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3개월 단위로 봤을 때는 조금씩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가 시자가 플러스로 출발하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거나 그렇게 되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다시 저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90만 원대 이하 정도까지는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가 또 한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요것은 장중에 또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또 사인을 드립니다. 하지만 추세가 진행되는가, 이것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게 바로 요 중심선, 그 다음에 요거 땡땡이가 있어요. 빨간 점선으로 됐다가 파란 점선으로 됐다가 또 빨간 점선으로 되죠. 그래서 이 빨간 점선이요 쭉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그게 없는 거예요. 막 각종 악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끈덕지게 이 빨간 선이 가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파란 땡땡이로 바뀌면은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고 저점을 어느 지점에서 조정을 받는데, 그 지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중심선, 요 핑크색 선, 요 중심선이 수평인 상태에서 수평을 딱 찍고 가는 수도 있어요. 요 위에서 쌍바닥 등을 그리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은 요건 바로 뭐예요? 요런 게 최고의 눌림목 타이밍이에요. 조정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다고 하잖아요. 그 조정의 타이밍을 볼 때 바로 요 중심선이 수평인가 아니면 떨어지는가, 그걸 봐야 돼요. 이 중심선은요 바로 지지 저항을 나타내는데, 그냥 뭐 여기서 지지 저항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추세라는 거는요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상한가보다 더 힘든 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나가고 있을 때 이 중심선을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죠? 계단식으로 지금도 봐요.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요 수평으로 갈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거 수평을 믿고선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베팅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이 중심선은 이 추세가 한번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거 바꾸기가 힘들어요. 즉 웬만하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소리는 추세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상승 추세가 꺾여서 하락 추세로 바뀌어요. 만약에 그러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까지 바뀌는 게 바로 그 기준이 중심선인데, 그 기준이 중심선을 깨면 강력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선이 추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확률이 높죠. 여기를 깨면 그 다음부터 하락 추세로 바뀌니까 누구나 다 이 선에서는 이걸 갖다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 중심선이 지지 저항을 잘해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과거 그동안 여기서 다 반등이 나왔으니까 잘해요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는 주식에 깊은 원리가 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 추세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힘을 갖다가 누가 내느냐? 중심선에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중심선을 여러분들이 꼭 설치를 해놓고선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중심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회원님들이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신비선이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신비롭다 이거예요. 올라가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떨어져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떨어지는 거다. 빨간색으로 올라서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오르는 거다. 이거예요. 잘 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봐요. 크게 봐봐요. 여기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0%가 떨어졌어요. 그죠? 마이너스 30%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보세요. 다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15% 떨어졌어요. 15% 떨어졌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잖아.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여기 아직 급등이 이날 나오는데 급등 나오기 전날 빨간색이에요. 전날 빨간색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오르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신비의 선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요거는 초보자일수록 요 두 개는 꼭 설치를 해라. 제가 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 노란띠에서도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께 또 설정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신비선 설정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여러분 핸드폰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모바일에다도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유튜브에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에코프로에 또 100만원 돌파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가지고선 보내주시면 요 신비선, 중심선, 또 모바일 중심선 요 설정하는 거, 특히 초보자분들이요. 초보자분들 요거 2분만 딱 봐도요. 저렇게 설정하는구나.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건 어디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설정을 해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언제까지 초보자였어요. 이런 것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초보자 티도 이제 벗어나는 거고, 어디 가가지고선 에코프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라고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께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100만원을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봐요. 지난번 고점이 297,500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97,500원. 그리고 그 전에 또 중요한 거는 요거였어요. 요거 287,500원. 무슨 말이냐면은 요 음봉이 요게 기준봉이 됐어요. 요게. 근데 요건 이제 빌런봉이라고 불러요. 음봉이니까 양봉이면은 더 좋은데, 그 다음에 음봉은 빌런봉. 내렸으니까 빌런이다 이거예요. 나쁜 놈이지. 그런데 요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는 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저점을, 이게 지지받았던 선이잖아요. 여기까지가 25만 5천원 부근이. 근데 여기를 깼잖아요. 이렇게 요날 깼잖아. 깼는데 3일 안에 다시 올라가는 거, 2, 3일 안에 빨리 복귀를 하면은 요게 깨는 지지가 되면서, 깨는 지지 이후에는 급등이 나온다. 그 설명했더니 진짜 그 다음엔 막 16%씩 오르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선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 윗꼬리 요 선. 요거를 종가상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왔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왔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죠. 자, 이걸 종가를 듣다가 딱 안착을 해야지 계속해서 추세가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박스권이 27만원에서 25만 5천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위 상단이요.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 안에서 있어요. 음봉이 나와도 요 안에 있어요. 그죠? 그전에는 요 안에 있었어요. 그죠? 장대 음봉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 요렇게 해서 요 위칸을 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즉 종가상 29만원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그 다음부터 또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